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얼마 전 이휘재 씨 아내 문정원 씨 SNS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애들 몇 시간씩 집에서 뛰게 하실 거면 매트라도 제발 깔고 뛰게 해주세요. 벌써 5번은 정중하게 부탁드린 것 같은데 언제까지 아무런 개선도 없는 상황을 참기만 해야 하나요? 이런 내용입니다. 네, 글쓴이는 자신을 아랫집 이웃이라고 소개하며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했고 문정원 씨는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층간소음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여기저기 층간소음 갈등을 토로했는데요. 자, 층간소음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네,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워낙 아파트에서 많이 살다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에서 자유로우신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내가 하기도 하고 또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예외가 될 수 없고요. 애새 키우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저희도 엄청 걱정하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큰애가 그 학교에서 가운을 적어오라 그랬는데 가운을 띄지 말라로 이렇게 적어갈 정도로 했는데요. 자, 층간소음 문제. 층간소음에는요,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자, 사람이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이런 직접적인 소음이 있고 TV나 악기 소리와 같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소음으로 구분하는 건데요. 소음 기준은 또 야간 그리고 주간 이렇게 구별해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0데시벨 정도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한밤중에 들려온다면 이 경우에 야간에는 또 소음 기준을 넘긴 것으로 보는 이렇게 기준이 달리 보는 거죠. 밤늦게 3차례 이상 망치질을 한다면 최고 소음 기준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낮에 피아노 청소기 소리 정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소음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넘으면 이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이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자료나 그다음에 재산적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피해를 구제받고 싶으신 분들은 법적인 절차를 당연히 밟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워낙 소액이고 또 소송이라는 것이 길다 보니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이에 대해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센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면 국가소음 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도 있고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자, 이런 곳에 구제를 신청하신다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합리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절차가 마련되고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어서 안내를 좀 드리고요. 또 그 전에 아예 분쟁센터를 이제 통하기 전에 또 관리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그 자제를 요청하거나 또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의 고의인 경우도 있겠지만 실수인 경우도 있겠지만 또 아파트 구조 문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먼저 화를 내시기보다는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고 조정을 하려고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이로 인해서 많이들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저희도 변호사로 상담을 많이 하지만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부모가 자녀의 양육 의무를 저버린 경우 그리고 또는 학대한 경우 이런 경우에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서영교 의원의 일명 구하라법이었죠. 상속을 결격을 정하자라는 입법안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무부에서는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실제도를 두겠다 이렇게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이현지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현지 변호사입니다. 네, 언론에서 특히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구하라법
방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해서 계속 조명이 됐는데요. 사실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는 못했죠. 네, 작년에 그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뒤에 구하라 씨가 9살 때 집을 떠나셨던 친모가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시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구하라 씨의 오빠께서 부양 네. 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상속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입법 청원을 올리셨고, 네. 그 지난해 6월에 민법 개정안 발의가 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지가 됐었죠. 네. 그 이제 다시 또 발의가 돼서 논의를 이제 지속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에서도 또 법을 만들겠다 예고를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소개해 주시죠. 예, 올해 2021년 1월 7일 이제 법무부가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민법 4조에서 상속 결격 사유에 대해서 규정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피상속인에 대해서 살해나 상해 치사와 같은 범죄 행위가 있거나 사기나 강박 등의 행위로 이제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하는 등의 이제 5가지 행동이 있을 때는 상속 결격 사유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극악한 범죄 행위가 아니면 상속권 주장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명 구하라법과 같이 이런 내용이 지금 필요하지 않느냐 논의가 시작된 거겠죠. 예, 그렇죠.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나 아동 학대를 한 부모, 또 부모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의 행위는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나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는 이를 사유로 상속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작년에서부터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이번에 이제 부양의 의무, 그러니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형사처벌하는 이제 이행 관련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자체가 아동 학대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상속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일반의 법강정에도 굉장히 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민법에 이제 상속권 상실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신설이 이제 입법 예고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부양 의무에 위반이 있는 경우, 그리고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속인들이 이걸 상실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면 법원이 판단을 해서 상실한다 이렇게 선고를 한다는 말이네요. 예, 상속권 상실의 소송에 따라서 하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상속인 중 한 분이 이러한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자가 있는데 상속재산에 대한 주장을 한다. 라고 하신다면 상속권 중에 한 분이 6개월 이내에 이런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간은 6개월이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6개월 안에 이 내용을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서 상실을 시킨다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특이하게 용서제도라는 것도 신설을 한다고 입법안이 되어 있더군요. 네, 피상속인께서 이렇게 좀 상속권 상실의 중대 행위가 있지만 용서를 통해서 상속권을 유지해 주고자 한다면 그 의사도 존중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러한 중요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중대한 의사 표시인 만큼 그러한 용서의 의사 표시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나 공정증서에 의해서 유언 등에 의해서 그 의사표시가 좀 공적으로 공신이 되어야 네.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학대를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부모님하고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있다면 상실 선고를 신청을 했을 때 아니다, 나 용서 받았다. 그때는 그렇게 학대를 했지만 나중에 잘 지냈으니 나 상속권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그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강한 그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지 일반적인 왕래가 있었다거나 부모님이 그냥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도로는 네. 힘들고
어떤 공정 증서나 유언에 써 있거나 아니면 네. 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어떤 서류가 있는 정도의 의사 표시가 아니면 그 법적 공방에 있어서 인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입법 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 진행이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 전에는 상속 상실이 있으면 대습 상속을 할 수 있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에 보니까 대습 상속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습 상속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에게 상속 결격 사유가 있으면 손자가 이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하지만 이와 같이 이제 그 부양 의무를 저버려서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 유언의 피상속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을 해주지 말아라라고 유언까지 남기신 상황에서 대습 상속까지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피상속인의 의사에도 반한다라는 네. 취지이기 때문에 대습 상속인에게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습 상속 관련 규정도 이번에 그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속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를 이제 피상속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으면은 상속은 못 하는데 그 아들이 사망을 하면 말하자면 손자는 상속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대습 상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조금 이상하다 사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법무부 입법 예고안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뭐 이미 사망했을 때 손자도 어쨌든 상속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입법 예고가 된 거군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최종 네. 그 법률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대습 상속 부분에 있어서도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그 상속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네. 지금 그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제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입법 예고될 때 이렇게 국민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또 의견도 내어주시고 또 타당한 법이라면 힘도 실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속 관련한 우리 민법의 규정들이 1970년대 이후에 거의 이제 손질이 안 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현실적인 법 감정과 반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논의 이제 이것에 이제 불을 당긴 게 사실은 일명 구하라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현지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